예, 저희 펜앤드마이크에서는 이 사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욱더 건강한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이 아빠와 놀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의해서 유일의 군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가 그 소식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정말 재판장도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의 군이 돌아오질 못해서 한 번 더 이 사연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일회군이 다행히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면서 저희 펜앤드마이크에 이렇게 사진과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좀 계속해서 전해졌나 봅니다. 일회군과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부모님들 연락이 저희 펜앤드마이크로 계속 들어왔고요.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하루아침에 아이를 뺏긴 부모님들의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모임의 대표를 맡고 계신 김수빈 회장님과 안서현 양의 어머님이 저희 펜앤드마이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예, 먼저 안서현 양의 어머니께 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안서현 양과 갑자기 또 생이별을 겪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먼저 이제 집에 사정이 생겨서 이제 예. 인터넷이 끊기게 되는 바람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못 하게 됐어요. 그 안서현 양이 수업하는 거 몇 학년인데? 지금 5학년이요. 초등학교 5학년이요. 예.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셨고 이게 네. 진도를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도 또 서연이와 또 함께 공부를 했었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라는 곳에서 이제 교육적 방임이라는 이제 그 명목으로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사실 이제 한부모 가정이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마침 이제 동네 행복복지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계셨어요. 예. 많이 도와주고 계셨고 서연이도 많이 도와주고 저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이렇게 마침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보일러가 이제 고장이 이제 좀 났었거든요. 네. 이렇게 보일러도 고쳐주고 도배도 이제 새로 해주신다는 말에 예, 저는 감사하게 이제 집을 맡기고 이제 서연이하고 이제 저는 이제 추운 집에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보일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인 집으로 이제 갔었어요. 네. 이제 감사하게 맡기고 이제 저희는 갔죠. 예, 갔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2주마다 이제 방문을 하는 이제 아보전 그쪽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요? 네네네. 예, 그쪽에서 이제 집으로 찾아왔나 봐요. 걔 집에 없으니까 이제 교육적 방임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신고를 하겠다. 아니 아이도 없고 엄마도 없는데 그걸 뭘 어떻게 신고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할 수가 없었고 그거를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연락을 했었나 봐요. 네네. 예, 연락을 했었고 이제 선생님도 일을 해주셨고 이제 인터넷이 끊긴 상황에서 이제 못한 거니까 연락을 해주셨고. 아니 근데 집에 지인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이게 뭐 수업이 제대로 안 진행됐다 뭐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하죠? 도대체 뭘 보고서 아이를 데려갈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께서 좀 얘기를 못 하시는데 저희 김수빈 회장님께서 좀 대신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알기로는 지인 집에 계셨고 경찰이 지인 집에까지 와서 아이가 잘 있는 걸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이랑 집에 돌아가셨는데 예. 문고리가 따져 있고 집은 도배가 맞춰 그러니까 도배 있었어요. 작업한다고 그랬습니다. 도배 작업이 돼 있었으니까 엉망이었고 예. 그랬는데 그래서 뒷정리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들이 들이닥쳐서 아이를 끌고 갔다고 막 우는 아이를 끌고 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 온라인 수업을 빠진 교육적 학대 또 가정 환경을 불결하게 해놓은 혐의로 방임 유기죄라고 하면서 딸을 데리고 가셨고 접근 금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억울하신 그러니까 상황이죠. 도배를 하다 보면 집안이 당연히 엉망이 돼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이 끊겨 있는 상황이라서 온라인 수업을 못 듣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유로 해서 아이를 데려갔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더 큰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데려간 그 안서연 양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렇게 서연이가 이제 안양 시설에 이제 거기 있었어요. 예, 예. 거기 있다가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한테 말도 없이 이제 다른 홈그룹으로 그룹홈이란 곳으로 이제 서연이가 옮겨졌더라고요. 아, 거기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네, 예. 저는 이제 옮겨진지도 몰랐어요. 네네. 이렇게 그 안양 시설에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를 이제 시켜주고 그랬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여기 지금 서연이가 없다. 하면서 어디 있냐. 그 홈그룹으로 이제 옮겼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안산 홈그룹으로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하니까 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냐고. 예. 말도 없이 이제 서연이를 이제 그쪽으로 옮겼고 이렇게 통화라도 시켜달라. 그랬더니 2주간의 이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적응 기간 동안에는 아이하고 통화가 안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리고 어허. 통화도 안 시켜주고 예, 그랬었어요. 근데 무슨 연락이 온 겁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예. 전화가 왔는데 그게 제가 모르는 번호라서 제가 받지를 못했고 네. 그게 나 후에 나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예. 했더니 이게 어떤 식당이었는데 네. 이렇게 어떤 이제 되게 아파 보이는 아이가 이제 왔다고 왔는데 여자아이인데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인 아저씨가 전화기를 이제 빌려줬어요. 예. 빌려줬나 봐요. 예. 그랬더니 제가 그 전화를 이제 못 받은 거죠. 아, 아이가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그걸 못 받으신 거군요. 예. 그거를 모르는 분라 예, 나중에 무슨 말인지 후에 알겠습니다. 전화를 예. 하니까 이제 그렇게 아저씨가 얘기를 하더라고 주인 네. 아저씨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이제 계속 기다렸어요. 예. 이렇게 아저씨 또 이제 전화가 오면 그 여자 아이가 오면은 꼭 이제 통화를 시켜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 네. 이게 마침 또 서연이한테 이제 그 다음 주 같은 날에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전화가 왔으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예. 전화가 또 왔었어요. 서연아, 이제 서연이 일단 안심을 시켜야 되니까. 네. 이렇게 서연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힘내고 있어라. 엄마가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판사님한테 탄원서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곧 좋은 소식이 올 거다. 서연아 힘내고 이제 시식하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자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서연이가 엄마 나도 그거 쓰면 안 되냐고. 예. 그래서 서연이가 쓰고 싶으면 하고 싶은 말 써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엄마가 내일 학교 앞으로 갈 테니까 엄마한테 달라고 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그 편지 내용을 봤어요. 예. 봤더니 진짜 간절하게 엄마한테 이제 무조건 집에 이제 가고 싶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제발 소원이다. 판사님 제발 집으로 보내주세요. 여기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이제 죽고 싶다는 그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 아이의 편지예요? 네. 11살짜리 애 입에서 어떻게 죽고 싶다라는 말이 나올 그 지경까지 얼마나 어허.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 그런 말을 적었을까. 내 아버지는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네. 얘기를 했더니 애가 집에 오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것만 보이고 애가 진짜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그런 얘기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언급을 하지 않고 제가 또 이제 시청에 또 문의를 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야, 이게 아이가 11살짜리 초등학생이
죽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엄마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정말 진짜 충격적인데 김승민 회장님 지금 이거 서현 양 어떻게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건가요? 이거 언제 지금 뭐 재판이 뭐 진행 중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판 기약도 없어요. 재판 기약도 없고 무조건 이제 기다리라는 말만 이제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아부존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회장님께서 좀 이거 뭐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곳이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시켜주고 그걸 끝내야 아이가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 기관에서는 바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지만 말을 바꿔서 지금은 재판이 끝나야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월 초에 분리가 되셨는데 아직도 재판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엄마는 너무 속이 지난번에 이래군 때도 그랬거든요. 네. 이래군 때도 마찬가지로 재판 판결이 나왔는데도 안 보내줬단 말입니다. 엄마 입장에서 너무 속이 상하시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거고 아이는 오고 싶다고 하는데. 네. 아니 이런 경우가 지금 뭐 한두 건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두 건이 아니죠. 예. 저희는 이제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저희 네. 협회는 주로 이렇게 억울하게 아이를 뺏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 회원수가 이번 달에 이제 300명이 넘어가고요. 지금 300명의 아이가 지금 엄마나 아빠하고 뭐 지금 다 생활하고 피해자신지는 모르겠어요. 관심 있으신 분이 오시기도 하고 하는데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되게 많고 이삿짐 때문에 분리된 가정 하나, 예. 또 이사하기 2일 전에 분리된 가정 하나, 그리고 이사하는 당일날 방임으로 적혀서 분리된 가정 2가정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지난달에 출연했던 이렌에도 이렇게 집안 환경 때문에 분리가 된 경우인데 예. 이렌의 가정도 맞벌이 가정이시고 예. 제가 듣기로는 이래 아빠가 7시에 이래랑 같이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8시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아이를 끌고 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건 연락을 해보니까 조작과 과장된 게 되게 많았고 예. 또 뭐 집안 주인이 바꿔주지 않은 욕조에서 오래된 욕조에서 아이를 씻겼다 뭐 이렇게 허위 사실들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분리된 걸 알게 돼서 이래네가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래군은 다행히 지금 이제 네, 다행히 돌아왔단 왔죠. 말입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 힘들었고 예. 변호사님이 공문 띄우시고 뭐 너희들 뭐 고소까지 우리는 생각한다 했기 때문에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근데 좀 서현 이례적으로 양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네, 서현 양 네. 얘기 이래군은 이제 돌아왔고 네. 서현 양은 본인이 직접 네. 11살짜리면 다 알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11살짜리가 직접 그 학생이 탄원서까지 썼는데 못 들어간다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예. 아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맞벌이 가정이나 조부모 가정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힘들어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었고 또 실제로 온라인 수업에 빠지는 많은 학급 친구들을 봤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를 갖고 담임 선생님도 문제 삼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분리를 하고 또 이렇게 도배하는 상황을 악용까지 하면서 분리까지 끌고 간다는 건 너무 가혹하고 아이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곳에서 지금 네. 뭐 아이들을 이렇게 다 데려가는 건데 지난번 유일해군 사건 때도 계속해서 저희가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데?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예. 1999년에 생긴 기관인데 벌써 역사가 20년이 넘어가고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는 사법부가 아동학대 사건을 관리를 하나 우리나라에서만 네. 공권력이 아동학대 사건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좀 더 세심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에서 이제 설립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권한도 많이 주어지고요. 그런데 정인이 사건같이 소위 까다로운 사건에는 또 그런 너무나 사건, 아니라고 무심하게 대처를 했었고 또 정말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기 어렵고 변호사 선임조차 어려운 가정들에는 예. 또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곳 자체가 아이에게 학대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안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고 어떻게든 학대가 발견되고 건수가 늘어나야 계속 운영하면서 세금 배당을 받고 지점을 늘릴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받는 아이가 진심으로 줄어들기를 바라는 국민들 염원과는 거리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잠깐 그 말씀하신 게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말씀인데 네. 아동을 갖다가 가정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고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아동을 갖다가 데리고 있어야지 세금이 지원되고 돈을 그렇죠. 번다고요? 아동학대
사건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또 시설에선 그걸로 또 운영을 계속 해나가고 위탁시설에서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애 갖고 장사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저희 광고 한번 예, 네, 지금 화면에 보여주실 좀 수 있을까요? 적어주셨습니까?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어감이 좋고 예, 저희 이미지가 노트북 화면 좀 아름답지만 적어주십시오. 예. 보내주신 건데, 예. 네.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뭐 어렵고 곰팡이가 쓸어 있고 이런 광고들 많이 후원금을 봤습니다. 유튜브에도 뜨고 모으는 그러더라고요. 예. 광고비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관에는 사실 아동보호에는 큰 관심이 없고 이 기관에 의해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다는 말씀을 정인이도 이래도 또 이 가정의 아이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고 네. 장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굿네이버스 광고고요. 예. 이 굿네이버스라는 곳은 우리나라에 50개 넘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들이 있는데 한 기관당 10억 이상씩 수령을 하고 있고요. 세금이. 세금 지원이 그렇게 네, 30개 이상을 굿네이버스가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300억 이상의 세금을 지금 수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 의해서 정인이도 죽음으로 발견이 됐고 또 이 기관에 의해서 또 아이러니하게 이삿짐이 방임으로 적혀지면서 분리된 가정이 또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적인 거죠. 정인이 이렇게 광고는 이렇게 하면서 이 업체였나요? 네, 정인이도 이 업체고 어허. 또 이삿짐을 방임으로 몰아가는 업체도 바로 이 굿네이버스였거든요. 저희는 너무 이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야, 참 이거 이래군 사건도 있었고 이래군은 당연히 집으로 뭐 돌아오긴 했지만은 너무 다행이지만 이게 정말 지금 힘들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뭔가 해결할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한 아동학대는 막아야 합니다. 네, 당연히 막아야죠. 예. 정인이 같이 뼈가 부러졌던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분리를 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현재 이렇게 2번 신고 시 무조건 분리라는 악법은 국민들이 바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렇게 온라인 정인이 죽음을 막아달라는 거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빠졌다. 뭐 집에 책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멀쩡한 아이를 생고아로 만들어서 끌고 가고 또 고통 속에 아이는 몇 년 동안 몸부림치고 또 시설에 수당받는 수단으로 만들어달란 말이 아니거든요. 예. 현재는 심각한 아동학대인지 경미한 아동학대인지 구분이 없고 지나치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권한이 너무 크고 거기에 의존하는 정도가 너무 지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미한 아동학대일 경우에 또 무혐의가 인정됐을 경우에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복귀가 1초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현재 체제가 시급히 바뀌어야 되겠고요. 또 저희 부모님들한테는 시설에 있는 내 아이에게 멍이 지속적으로 발견이 된다. 또 폭행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자살 시도까지 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집에선 정말 경미한 일로 분리가 되고 시설에서 이렇게 더 큰 학대가 일어나도 부모는 미친 듯이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흔한 CCTV조차 단 한 시설에도 없었거든요. 이 약한 아이들은 또 이 아동법에 의해서 또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참 갑갑한 그런 상황인데 혹시 그 저희 어머님이 보내주신 사진 그거 좀 뒤에 배경에 좀 띄울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어머니하고 그리고 서연 양이 이렇게 찍은 사진들인데 언제 헤어졌다고 그러셨죠? 1월 7일 날. 1월 7일이요? 그럼 벌써 지금 넉 달이 넘은 거네요. 정말 하루하루가 부모님은 그 마음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이고. 잘 있던 아이를, 저런 행복하던 아이가. 아이를. 이제 빨리 서현 양이 좀 집으로 돌아오기를 좀 바라겠고요. 어머님,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또 판사님도 이 방송을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 저희 4번 카메라하고 5번 카메라 사이를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이가 너무 간절히 집으로 오고 싶어하고 집으로 오는 게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애들 의사가 최우선이 아닌가요?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 되는데 왜 애들 의견을 묵살하고 왜 들어주지도 않고 집으로 그렇게 오고 싶어 하는데 소원이라고 하는데 진짜 죽고 싶을 만큼 그런 말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예. 저희 펜앤드마이크에서도 계속해서 이 안서연 양이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갖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많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유일애 군도 저희 펜앤드마이크의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까지도 같이 오셨었는데 출연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거를 또 악용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님 좀 힘내시고 회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